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유학기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선택받으신 분들에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게 온라인이랑 같이 시작되다 보니까 강의 시작 전에 이 멘트를 좀 해달라고 해서요. 같이 말씀드리면 인천 지역 금요일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터치는 오늘 특별히 오프라인 강연과 실시간 온라인 강연을 동시에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지 이제 벌써 6년째인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건이 터져서 지금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면 수업도 잘 안 해요. 지금 여러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 지금 다 집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동영상을 올리든지 아니면 줌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이게 녹화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려웠던 과학 수업 내용들을 집에서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교수님 다시 나와 하면 나오니까 화면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람과의 사회성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신입생이 오면 쟤는 누구구나. 얘는 공부를 되게 안 하구나. 그다음에 얘는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저 교수님은 조금 이상하구나. 독특한 사람이구나. 이걸 사람이 보면서 이렇게 교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게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 간만에 이렇게 눈으로 마주치면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좀 느낌이 새롭고 하여간 오늘 강연할 텐데 강연 도중에 질문도 가능한가요, 선생님? 그건 좀 힘들고 그러면 좀 운영상에 힘드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질문은 잘 기억하셨다가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저는 항상 질문하는 거 좋아하는데 항상 강의 끝나고 질문하라면 질문을 잘 안 해요. 재미없게, 그죠? 오늘 서로 잘 이야기해서 좋은 질문은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좋은 질문 만들어야지. 나는 어려운 질문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질문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질문이 파생되고 그런 게 과학이고 또 알아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레이저가 이거죠. 레이저. 제가 오늘 주제로 참은 거는 이게 연구재단에서 이거 하나 부탁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잘해봐. 그래서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용어를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목부터 조금 쌈박하게 잡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일반인들이 제일 접했을 때 익숙한 재료로 하면 좋겠다 해서 요 근래 연구재단에서 했던 소금을 이용한 유연소자 제작 기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면 핸드폰도 플렉서블해지고 롤러블 TV가 나오고 뭔가 좀 옷에 뭔가를 붙이고 왜 붙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붙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재료가 유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재 자체도 다 유연해. 디바이스 자체가 유연해지려면 소재 자체가 유연해져야 되니까 거기도 관련된 기술도 되고 그래서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딱딱한 이야기 하면은 지금 또 저녁 식사 하셨죠? 그죠? 많이 드셨고 또 날도 따뜻하네요. 그죠? 졸리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신소재 공학, 옛날 말은 아니지. 원래는 머티리얼 사이언스를 재료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한때 재료공학과가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너무 진부한 재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과 같은 젊은 인재들을 꼬실 수 있을까? 그래서 신소재학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영문은 그대로예요. 머티리얼 사이언스 똑같지만. 질문을 많이 주는 건 하나가 학원과랑 신소재공학과가 뭐가 다른지 난 모르겠어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학원과는 가스를 다루지만 신소재공학과는 가스를 다루지 않는다. 딱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신소재공학과에서 우리가 대부분에 다루는 고체 재료를 다뤄요. 고체 재료. 고체 재료를 다루고 그 고체가 녹으면은 끝이야 이제. 더 날 필요 없어요. 그게 기화되는 것까지는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녹는 것까지가 다루는 게 재료공학이고 화학공학은 비슷할 수 있기는 한데 가스도 주로 많이 다루죠. 석유 정제라든지 그런 조충에서 분자 몰레큘들이 기체 상태도 많으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그렇게 설명을 주로 하고요. 얇습니다. 그죠? 거기 들어간 모든 반도체라든지 회로들이 다 얇아졌을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때요? 액정. 여기는 옛날에 검정색으로 0, 1, 2, 3, 4, 5, 6, 7, 8밖에 표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헬로 정도까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도 그 정도 오래되진 않은 아니라서 몰라요. 중요한 건 요즘에 어떻게 보면 풀컬러 디스플레이인데 이것도 LCD도 아니고 이제 OLED라는 디스플레이 넘어갑니다. 유기물 OLED라는 것도 있고 유기물 반도체거든요. 그죠? 그것도 다 재료.
화공 재료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접었다 폈다 하는 유연 재료, 플렉서블 재료가 될 거고, 또 중요한 건 배터리. 여기 배터리는 여기서 이만큼 무게의 반이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어떻게 돼요? 살짝 작죠? 엄청 작죠? 작지만 성능은 좋은 그런 배터리가 요즘 나옵니다. 모든 게 재료의 변환, 물론 거기에 들어 전자적 전자회로의 기술, 그 다음에 다양한 기초과학 기술이 포함된 거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재료에 도움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왼쪽 하드디스크는 거의 잘 안 씁니다. 그죠? 아주 큰 뭐 정지되어 있는 그냥 뭐죠? 데이터 저장소라든지 이런 걸 쓰지, 요즘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노트북에다가, 그죠? 솔리드 스테이트 가볍고 떨어져도 크게 문제 안 되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코발트가 자성 재료거든요. 코발트 계열의 재료를 주로 써서 0101을 새기는 방식의 마그네틱 필드를 써서, 이거는 그냥 플로팅 게이트를 써서 그냥 0101을 이제 반도체를 써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이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죠? 뭐 이런 차이도 다 반도체 기술과 이러한 미세 공정 기술이 포함된 재료의 변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신 분은 더 없겠다, 그죠? 이거 1980년, 90년까지는 이 TV를 봤어요. 근데 이거는 일부러 흑백으로 가져왔어. 자,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야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강국이에요. 진짜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저기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브라질이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남아메리카 가면 아직까지 이런 TV 봐요. 다 플랫 패널 보는 거 아닙니다. 다 LCD랑 이런 거 보는 거 아니고, 다수의 국가가 칼라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CRT 봅니다.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이거는 뭐 전자를 빵 싸가지고요. 여기에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여러분 자기장 로렌츠 FBI 알죠, 그죠? 전자가 움직이면 커런트가 생기고 거기에 자기장을 주게 되면 전자가 휩니다. 그 자기장을 얼마만큼 주냐에 따라가 너 첫 번째 화소로 가, 두 번째 화소로 가 해서 화소에 붙여져 있는 형광체를 때리게 되면 형광체 색깔이 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이런 게 나옵니다. 앞에서도 보이고 뒤에서도 보이고 유연하고 풀 컬러가 나오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죠? 다 재료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회사가 재료 역할이 더 커요. 전자는 사실 회로를 설계하는 전자공학의 기술이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공정 기술이라는 재료 기술은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더 역할이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왼쪽 누구예요? 에디슨입니다, 그죠?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오른쪽 아는 사람은 과학에 흥미가 되게 많은 사람. 여기 보면 2014년 노벨 프라이즈 인 피직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2014년에 일본 말해버렸네. 한국 사람처럼 안 생겼는데 되게 나직게 생겼죠, 그죠? 일본 사람입니다. 수이지 나카무라상입니다.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거 옛날 거예요. 이거 지금 빨간색 레이저잖아요, 그죠? 요즘에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초록색이나 파란색 레이저로 세미나 하신 거 본 적 있어요, 그죠? 그게 반도체 종류가 달라져서 그래요. 옛날에는 갈륨 아사나이드, 인두포스파이드 이런 반도체 썼는데, 이제 요거는 새로 나온 옛 사람이 만든 반도체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로 여러분들 조명을 다 바꿨어요, 그죠? 인류를 위한 조명을 바꿨으니까 넌 인류의 큰일을 했다. 정확하게 개발한 건 1989년에 개발했는데 노벨상 받는 데까지는 27년 걸렸네요, 그죠? 25년 걸렸네. 25년 걸렸습니다. 하여간 그 기간 동안 연구가 돼서 이런 제품들이 다 나와서 120. 둘 다 빛이죠, 그죠? 빛이긴 한데 달라요, 그죠? 이것도 반도체 재료의 혁명 개발이 또 뒷받침된 겁니다. 입에는 무슨 벨까요? 눈치 까는 사람은 있겠지만 타이타닉호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왜 부서졌냐면, 사실 타이타닉이 적도로 갔으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예요. 타이타닉이 부서져서 그렇게 인명사고가 났던 가장 큰 이유는, 얘가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빨리 가려고 최단 거리인 북해를 차가운 바닷물을 지나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사고가 납니다. 차가운 재료 바닷길을 갈 때 뭘 부딪혔냐면, 이러한 아이스 빙하를 부딪히겠죠, 그죠? 여러분도 손 한번 펴서 보면, 여름에는 누가 이제 장난치다가 때려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근데 겨울에 건조한 날, 엄청 추운 날 밖에서 누가 탕 치면 잘못하면 찢어집니다. 상처나죠, 그죠? 재료도 똑같아요. 재료도 여름에 따뜻할 때는 약간 연성을 가지다가 되게 온도가 낮아지면 순간적으로 되게 단단해져. 취성을 가지게 된다. 브리틀하다 그러거든요. 그 바닷물을 지나기 때문에 영하가 되면, 이건 철인데요.
이만한 배를 타이타늄으로 만들면 못 타요. 우리 서민들은 못 탑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철인데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 급격하게 그러니까 유리처럼 딱딱해져요. 그래서 부딪혔을 때 움푹 파였으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부딪혔을 때 부서진 거지.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이 차가운 물에서도 금속이 이렇게 금이 가지 않고 움푹 파여서 부서지지는 않으면 좋겠다.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십니다. 이런 것도 재래공학의 한 큰 분야고요. 그 콜드워라고 하죠. 러시아랑 미국이랑 쓸데없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죠? 태양전지 기술도 이때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화벽 기술, 그 다음에 여기 형상기억 화금들, 그 다음에 내기관, 연료기관, 재료 소재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소재 역할이 되게 컸어요. 그죠? 물론 기계공학의 공학도 역할도 되게 크지만 이런 실현시켜주는 데는 소재 기술이 되게 중요하게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사실 오늘 제가 한 실험 이야기는 재밌게 20분이면 돼서 근데 재료공학 소개를 전반에 좀 넣어봤어요. 여기에서 보시는 거면 이제 미래 태양전지, 이런 에너지원이죠. 그죠? 요즘에 뭐 미세먼지다, 그 다음에 원자력은 탈원전 해야 된다. 그럼 뭘 쓰냐? 촛불 쓸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태양전지, 이런 것들도 다 재료예요. 태양전지는 주로, 이건 실리콘 태양전지고, 이런 거는 유기물 태양전지고, 뭐 이런 거는 연료 감유형 태양전지고, 들어가는 태양전지는 똑같은데 빛을 받는 재료가 다른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용도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풍력, 이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데, from nuclear to wind,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근데 이건 저 기계 영향이 되게 많긴 한데,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 있죠? 그죠? 구조 재료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미래 인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죠? 자, 왼쪽 어딘지 아시는 분? 이게 저기 맨하튼의 저기 타임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해가 이제 원래 얼마 남았죠? 2021년 1월 1일 00시 00분이 되면 불꽃 축제 같은 걸 해요. 미국 제일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상징, 그죠? 이런 적이. 이 내가 원래는 다른 사진을 했는데 이 저작권 때문에 사진을 여기서 좀 바꿔주는.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빛이 없는 데 사는 곳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말해서 발전소가 없어서 어떻게 되면 저기나 뭐 캄보디아라든지 필리핀 산골 오지만 가도 발전소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럼 걔들은 어떻게 전기를 쓰냐면 집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집에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이거 하는 시간에 첫째야 너 오늘 집에 가서 배터리 충전해 와라 그러면 배터리 충전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자전거 타고 배터리 싣고 가서 배터리 충전해서 집에 가져와서 그날 TV도 보고 뭐 밥도 해 먹고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효율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던 나카무라가 노벨상 받은 건데 이거는 3.5V만 되면 커지거든요. 그죠? 대단하죠. 원래는 100열등은 110V, 220V 돼야지 켜지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로도 이러한 재료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인류의 평등? 너무 거창하지만, 그죠?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런 것들도 실현해 줄 수 있고. cùng 연관된 그림인데, 밤만 나사 새틀라이트 위성에서 밤에만 이미지 찍어서 모은 거예요. 원래는 하나가 밤이면 하나가 낮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밤에만. 보시면 딱 빈국과, 물론 사막 같은 거 빼고, 사막이라든지 오지는 빼고요. 빈국과 잘 사는 국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죠? 이런 것들도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 분야들의 연구가 뭐 이거를 해결하겠다 해서 얘가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해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재료공학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료공학에 지원하세요라고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것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 목표 달성. 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소금이에요. 오늘 이제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소금은 오늘 우리가 항상 먹죠. 소금의 화학 기호는 뭐예요? NaCl입니다. 그죠? NaCl.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소금인데 그 화학식으로 우리는 배울 때 염화 나트륨이라고 배웁니다. 그죠?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은 시험 칠 때 그렇게 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소듐 클로라이드입니다. 근데 나트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소듐이라고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뭐 다른 비교구는 이야기 안 할게요. 여러분 이야기해봐야 딱 이겁니다. 자, 딱딱한 기판에 여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게 기판이에요. 이거는 뭐도 돼, 글래스도 되고요. 뭐
뭐 두꺼운 철판도 되고 뭐든지 상관없어요. 아주 두꺼운 기판에다가 이건 안 이어져도 상관없어. 우리 관심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워터 솔루블 세라믹이라고 있죠. 뭐겠어요? NaCl이나 KCl이나 MgCl2를 증착해요. 얇게. 얇게 증착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NaCl 몇 도에 녹는다고? 800도에 녹아요. 자, 이 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디스플레이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어. 여기에다가 고온 공정도 하고 찌지고 뽑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이 필요는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액체 같은, 여러분 저거 젤리 같은 거 있죠? 젤리 같은 게 원칙적으로는 원래 재료에다가 경화제를 넣으면은 처음에는 저거 당신 여러분들은 액괴 안 해요? 보면 만들다 어느 순간 굳어져서 탱탱한 기판처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재료를 여기 코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물에 담궈. 끝. 물에만 담그는 거예요.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이 녹겠지. 그러면 여기 딱딱한 거 이제 너 역할 다 했어. 지지해준 역할은 이제 다 했으니까 떨어져 나가시고 디바이스 있고 여기 플라스틱이니까 그 위에서는 뿌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저희 아이디어였습니다. 이해가 아주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이게 될까? 모르죠.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제일 먼저 뭘 해봐야 되겠어요? 소금이라는 게 과연 이거 우리가 뭐죠? 맛소금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뭐죠? 트러플 소금을 쓸 것인가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맛소금을 썼다고 논문에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화학 재료 중에 좀 비싸다고 하는 시그마알들이 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연구비가 많이 없는데 소금을 좀 사려고 합니다. 얼마나 되니까 7만 원이래요. 7만 원인데 얼만큼 주냐면 이거 한 10배 정도 주더라고요. 아직도 남았어요. 쌉니다. 소금이 그렇게. 소금을 샀어요. 이걸 어떻게 소금을 사서 그럼 붙이나요 저기다가? 그러면 불균일 하잖아요. 그 위에 소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 위에 우리가 디바이스 소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금을 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이런 통에 금속 아니 그냥 그라파이트 온도가 높은 고온에서 번질 수 있는 도가니 그릇에 소금을 담고요. 여기에 열을 가해요. 열을 가르면은 소금 800도 넘게 온도가 올라가면 소금 증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이라는 걸 대고 여기에 증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진공 증착이라고 그래요. 진공해서 증착을 합니다. 이건 필요 없고. 이건 개념 설명한 거죠. 이게 잘 안 넘어. 자, 어떻게 증착을 하는? 이렇게 증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히터를 감고 이거는 고온에서 버티는 세라믹 도가니예요. 그다가 NaCl을 넣고 여기 진공을 잡아줘요. 뭐 펌프로 뽑아내면 돼요. 왜 진공을 안 하면 오염도 좀 되고 뭐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여기 기판을 놓게 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소금막이 생길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증착을 합니다. 증착을 해서 이게 그런데 소금막이 생겼나 안 생겼나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NaCl이라고 녹여서 올렸더니 Cl은 어디 가버리고 Na만 있어. 비 오니까 사라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NaCl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료공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이걸 엑스레이 찍습니다. 엑스레이. 병원 간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죠. 뭘 봐요? 뼈 봅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 가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는 파장이 꽤 길어요. 물론 강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재료의 결정이 제대로 NaCl처럼 돼 있냐 안 돼 있냐 보려면 아주 짧은 파장의 엑스레이를 씁니다. 그걸 써서 나오는 엑스레이의 세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 구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구슬 같은 거 배열된 거 있죠. 그 결정 구조에 해당되는 픽들이 나와요. 뭐 이거 다 이해하실지 모를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증착을 하니까 NaCl 픽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Cl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NA만 있는 것도 아니고 NaCl이라는 조성을 간직한 물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유레카를 외치고 이제 실험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냥 소금은 물에 잘 녹는데 이게 진공해서 증착한 NaCl도 물에 녹을까? 안 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에 녹여봅니다. 첫 번째, 이건 물에 담그기 전이고요. 이건 물에 담근 후입니다. 광학현미경 사진이에요. 광학현미경 사진. 물 2초 만에 이렇게 돼요. 물 계면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계면에선 이미 소금이 여러분이 먹는 소금 알갱이처럼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여러분 소금 알갱이 자세히 보면은 정육면체입니다. 왜? 결정 구조가 정육면체라서 그래요. 결정 구조가 정육.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쓰는 다른 용매들이 있어요. 물 말고 아세톤.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 제일 안전한 물질입니다. 반도체에서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 아세톤.
그다음에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그냥 알코올이 알코올. 여기에는 안 녹아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오직 물에만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물에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위에 소자를 만들고 물에 그다음에 고분자 테이프를 붙이고 액괴를 붙이고 물에 담그면 액괴랑 그 초자만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참고예요. 자, 뒤에 동영상 있는데 동영상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실리콘이라는 기판 위에 그냥 여러분 실리콘이에요. 우리 그 삼성에서 쓰는 실리콘 그런 실리콘입니다. NaCl을 아주 얇게 두께는 1마이크로 정도. 두께는 1마이크로보다 더 작아요. 한 0.2마이크로만 돼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요러한 거, 이게 뭐 있어요. 그 고온에서만 만들어지는 증착 온도가 높아야 되는. 왜냐하면은 이거 고온에서 안 하면 그냥 플라스틱에도 하면 되는지 뭐하러 이 짓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고온에서 되는. 그 다음에 PDMS라고 하는 액괴를 붙입니다. 투명 액괴예요. 액괴를 붙이고 물에 담궈요. 그래서 뜯어낸 겁니다. 여기는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지워지고 없고 여기는 이제 실리콘 요것만 있는 거고요. 요거는 PDM 여기 액괴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이 지렁이가 들어있겠죠. 지렁이가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진다고요. 옮겨진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요거는 동영상인데 요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아, 잠시만요. 아직 틀기 전에 잠시만요. 이거는 뭐 하냐면 더 쉽게 보여주려고 똑같이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NaCl을 깔고요. 그 위에 이거 50나노밖에 안 됐었나? 하여간 뭐 NaCl 얇게 깔고 그 위에 금. 여러분 금이 골드잖아요, 그죠? 금이 두꺼우면은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근데 금이 아주 얇으면은 되게 투명해요. 금이 아주 얇으면 색깔이 되게 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도 조금 흘러요. 오케이? 그거를 전극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과정은 이분은 저기 포스텍의 동환재 박사라고 얼마 전에 코로나를 뚫고 미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자가격리 중일 거고요. 자, 했던 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방식은 일단은 지금 저기까지는 해온 거예요. 여기 기판에 저기 실리콘에다가 골드랑 NaCl까지는 만들어 온 거예요. NaCl 하고 골드를 하는 거죠, 그죠? 까지는 하고 온 거고 그 위에 액괴를 붙이고 물만 부은 겁니다. 액괴 붙이고 물만 부은 거예요. 좀 전에 액괴는 투명했죠, 그죠? 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이게 튀고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에 녹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동 박사님이 들 겁니다. 동시에요. 네. 들면 아까는 투명해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뭐가 보여요? 위에 올라갔던 얇은 골드 필름이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도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뭐 고온처 프로세스가 다 되고 그 위에 NaCl 원래 위에 있던 놈들이 물에만 담그면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넘어갔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했냐? 실제로 전기도 흐르고 전기 흐르니까 불도 안 꺼지고 뭐 접었다 폈다 해도 유연해요. 원래 금속은 얇으면 유연하고 액괴는 유연하니까 얘는 유연 소자를 쓸 수 있는 전극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좀 했었습니다. 재미없나요? 재밌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예시인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런 이야기 하면은 지금 또 슬슬 이제 그죠?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다양한 재료들이 다 됩니다. 이거는 투명 전도성 산화물이라는 ITO라는 건데 얘도 뭐 이렇게 해서 잘 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자랑만 했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 실험을 성공을 겨울에 하고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대학원생이랑 이제 회식하면서 야, 다 됐다. 이제 우리 다 해보자. 세상의 모든 재료는 다 전사해보자. 녹여보자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수학기가 시작하고 날이 따뜻해지고 장마가 옵니다. 6월. 저 실험 성공한 건 12월이고요. 6월에 애들이 방학 때 실험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6월 때 우리 대학원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으로 있는데 하루는 다급하게 전화가 와요. 교수님 왜 NaCl 증착했는데 챔버에서 꺼냈더니 얘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마침 장마입니다. 장마. 대기 중에 습도가 엄청나게 높은 80% 이상 장마 때였어요. 그 위에 소금이 그냥 물에 넣기도 전에 대기 중에 수분이랑 만나서 지들끼리 다 재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했죠. 이거 어떡하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비가 오는 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건 두께가 다르긴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120 나노다 치면 0.12 마이크로입니다.
두께가. 얘가 이제 밖에 나오면 80% 휴미디티에서 10초 만에 이렇게 돼요. 광학현미경으로. 작은 소금이 소금 알갱이가 다 바뀐 거죠. 소금 알갱이가 다 바뀐 거를. 이렇게 되면 실험이 안 되잖아, 이제. 그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서로 우울하면서 계속 이제 술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밥만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두꺼우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방식은 챔버 안에서 안 빼고 글루박스라고 수분이 없는 곳에서 실험을 하면 되기는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소금이 녹는데 네모네. 그죠? 소금 결정처럼 돼 있어. 이거 뭐 좀 쓰면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한 게 뭐냐면 심지어는 이게 밑에 기판이 뭐였냐에 따라 가지고 소금이 세모 모양 소금도 있고 네모 모양 소금도 있어요. 재결정화가 될 때, 습도를 만났을 때. 기판에 따라 가지고. 뭐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원래 여기에서는 위에서는 저거예요. 그냥 습기에 놔뒀을 때. 밑에 거는 내가 웨이퍼 실리콘에다가 줄을 쫙 쳐요. 스크래치를 내면은 그 부분이 되게 표면이 되게 좀 지저분하고 에너지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라인을 따라서 뉴클레이션도 되더라고. 소금 알갱이가 다시 녹아서 작은 알갱이로 변하는데 그 라인을 따라서 자라기도 하더라고. 뭐 이거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우리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요건 빼시고 이겁니다. 그러면 NaCl을 올리고 어차피 습도 있는 건 먹어라. 먹은 다음에 재결정화가 되면은 원래는 필름으로 있던 놈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원하는 금속을 살짝 아주 얇게 아까 골드처럼 증착을 한 다음에 물에 담궈라.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이런 게 하나 생길 겁니다. 그죠? 원래 금속은 얇으면 조금 투명해요. 아주 두꺼우면 안 빛이 통과 안 하니까 그런데 아주 얇은 금속은 아까도 봤지만 얇았을 때 우리가 옮겼을 때 약간 빛이 보이잖아요. 투명하잖아요. 그죠?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노란 길을 따라 전기는 흐르지만 때때로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이거는 투과도가 올라가겠다. 전기는 흐를 수 있는데 투과도는 올라가는 새로운 뭔가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물에 넣기 전이에요.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사진이 왼쪽이고요. 이 물에 담갔더니 소금만 뚝뚝 떨어지면서 구멍이 납니다. 소금 모양으로 구멍이 나죠. 그죠? 요거를 써서 투명 전극으로 하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나 진행을 했어요. 뭐 주로 골드를 진착했는데 실버가 안 되는 이유는 실버가 싸서 그렇겠죠. 여러분 실버는 산화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할머니들 은수저는 정기적으로 씻어줘야 됩니다, 그죠? 표면에 산화가 잘 돼요. 그래서 골드로 했고 중요한 거는 투과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소니케이션 하기 전에 투과도가 조금은 투명한데 많이 안 좋지만 소니케이션 했다는 이야기는 NaCl을 다 떨어뜨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 구멍 난 곳으로 빛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밝은, 그러니까 투명한 전극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이 친구가 여기까지 해서 논문을 쓰자 그랬더니 약하대.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잠시 하더니 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왔어요. 뭐냐면 교수님 골드 하지 말고 실버를 하게 되면 실버가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잖아요. 그죠? NaCl을 놔두고 실버를 증착하고 물에 담그게 되면 요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 상태에다가 실리콘이거든요. 여기 지금 기판이 실리콘인데 여기에다 과산화수소수 있죠. H2O2. 과산화수소랑 그러니까 수산화칼륨 KOH 그거를 섞어서 넣게 되면 실리콘이 깎여요. 뭘 따라서 깎이냐면 실버랑 반응하면서 실버가 있는 부분 아래쪽으로 계속 깎여 나갑니다. 이게 일렉트로케미컬, 그러니까 전기화학적 애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실버가 있는 은이 있는 쪽만 깎이고 소금 때문에 실버가 없어진 부분은 안 깎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리콘 정사각 기둥이 여러 개 생길 수 있겠다. 그죠? 실리콘 정사각 기둥이 여러 개 생길 수 있겠다. 기존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음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존은. 이게 양각이 되는 건데. 이건 양각이고 기존에 만들어진 방법으로는 실버를 이렇게 단 모양으로 만들어서 까내려가면 음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미술에서 양각, 음각 배웠죠. 지금 음각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양각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오, 되게 좋은 생각이다. 해보자.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당연히 된 것만 들고 왔으니까 됐겠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깎고 내려갑니다. 모양이 어때요? 정확하게 NaCl 모양만 남고 쭉쭉 파고 내려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양각의 실리콘 나노는 아니고 마이크로 크기가 되기는 수천 나노급 실리콘 막대를 만들었어요. 이거 어디다 써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실리콘은 태양전지로 많이 쓸 수 있어요. 태양전지로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많이 흡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아까 말했던 우리 실리콘 웨이퍼 저기 앞에 있는데 보면 반짝반짝거려요. 실리콘 웨이퍼가 폴리싱을 해놔가지고 거기는 빛이 오면 흡수도 되지만 일부 바로 또 반사도 되거든요. 근데 실리콘 표면이 아까처럼 돼 있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빛이 들어왔다가 튕겨 나오는데 또 옆에 봉이 있어. 디기 멀티플 스캐터링이라고 해서 빛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못 나와요. 어떻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흡수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블랙 실리콘이라고 해요.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 반짝거리죠. 애칭하고 나면 까맣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태양 전지를 만들면 효율이 되게 좋아져요. 왜 그렇겠어요? 그냥 베어 실리콘은 빛이 흡수하는 율이 60% 파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한 60% 50% 레벨인데 이렇게 되면 거의 90% 이상 빛을 먹을 수 있으니까 실리콘 효율이 태양 전지 효율이 좋아지겠죠. 그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NaCl의 소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뭐 다양한 패턴이 생기는데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또 뭔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쉽죠? 쉬운 것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 장점이 뭐냐면 소금이랑 물만 있으면 돼요. 그죠? 보통 보면 여기 보면 화학식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화학실에 가보세요. 화학실에 가서 뭐 에탄올 같은 거 몰래 빼먹지 말고 해서 보면은 이런 게 있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게 있어.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불이 나느냐 안 나느냐, 유독하느냐 안 독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가치거든요. 근데 물이랑 소금은 저게 다 빵이에요. 하나도 유해하지 않아요. 이거는 소금 많이 먹으면 유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소금도 많이 먹으면 뭐죠? 뭐 당뇨나 고혈압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빼고는 직접적으로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원래는 소금이 뭐 의료 산업에나 잠깐 쓸 수 있죠. 뭐 식염수 만드는 거 빼고 그다음에 뭐죠? 우리 그 소금 뭐 소금구이 하는 거 빼고는 안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소금도 정제해서 뭐 좋은 전자 산업의 어떠한 뭐 소재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비전을 제시했던 게 제가 학교에 처음 와서 신진 연구로 시작했던 연구재단에 지원을 받아서 했던데 연구재단 마크를 안 넣네. 이거 나가면 혼나진 않겠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제가 했던 거고요. 되게 쉬운 부분만 골라가지고 한 50분 정도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거의 마친 것 같은데요. 해서 여기 관련된 질문도 좋고 아니면 재료공학 전반에 관련된 질문도 좋고 뭐 진학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한테는 매우 쉬운 내용인데 우리는 조금 어렵다, 그죠? 쉬웠을 근데 거예요. 네. 왜 그 결과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양각과 음각을 발견해내는 것도 정말 이게 과학자이고 공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다시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질문, 오늘 내용과 관련된 것도 너무 좋고, 부드럽게 해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께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학 담당관이다 보니 그 관련된 질문도 좋고 재료공학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지고 갈게요.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네, 이게 뭐 오빠 말씀하실 때까지 이게 오래 말하면 지금 연 거의 환경오염 수준이라서 질문 있는 친구들 없을까요? 편하게. 저기 앞에 친구. 좋습니다. 네. 좋네요. 자기소개는 안 하셔도 돼요. 하고 하셔도 되고. 네. 저 인천고 재학 중인 2학년 이정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아까 실리콘으로 양각으로 소재 만든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음각으로는 소재를 만들면은 더 좀 안 좋은 점이 있나요? 좋은 질문인데 사실 그게 음각으로 해도 똑같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태양 전지를 저렇게 그냥 전체를 다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을 흡수하는 개념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양각으로 파게 되면 나중에 뭐 있냐면 저걸 그냥 부서뜨리기만 하면은 나노 막대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다양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장점. 음각은 막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장점 때문에 양각으로 해서 나노 같은 걸 뜯어내면 다양한 뭐 나노 구조를 갖다 놓고 뭐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해본 거예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아니 질문 시간 40분이던데 뭐 네. 가위바위보 하게 할까요? 뭐라도 괜찮아요. 뭐 오실 때 몇 분 걸렸나요? 이런 것도 괜찮고. 말씀하세요. 연기 있네. 네.
아, 제가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네. 여기. 네. 부평구에 재학 중인 1학년 박진형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 학교 입학 사정관 그 심사 정확하게 위촉 입학 사정관. 학과 교수님들은 전임은 못하고 아. 위촉 입학 사정관 할 수 있어요. 네. 그 자소서 같은 거 보면 네네. 학생들마다 다 비슷한 점들 되게 네네네. 많잖아요. 아까 진부하신 것도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그러면 진부하신 것들을 보셨을 때 약간 네. 그런 걸 평가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어렵고도 난감한 질문이긴 한데 좋은 질문이죠, 그죠? 근데 여기 제가 처음에 2015년에는 안 하고 16년에 봤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해보니까 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많이 한단 말이야.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감탄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보통 100개 정도 읽는데 한 20개 정도 읽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왔죠. 이거 뭔가 반복성이 있다. 어떤 것들이 반복되냐면 첫 번째 느꼈던 거는 다 무슨 동아리 회장이야. 무슨 동아리 회장가 동아리가 그렇게 많은지 2인 가지고도 동아리가 만들어 주나 봐요. 법인 뭐 학교에서는 동아리가 너무 많아. 그거 다 자기가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다 했대. 알고 봤더니 동아리가 너무 적은 소수 동아리인 거예요.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했다는 거는 또 저런 거 있어요. 뭐 궁금해서 이것들을 관련된 질문해서 아주대학교에 뭐 무슨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 뭐 답을 찾아서 확인해봤다. 과연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신소재공학 하면은 애들이 또 주로 써먹는 재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그래핀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그래핀처럼 튼튼한 마음을 가지고 뭐 정열을 다해 투구하게 그거는 이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진부한 거니까.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나는 뭐해서 에너지 재료를 하겠다. 나는 뭐 바이오 플라스틱을 해서 뭐 썩지 않는 잘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또 학교 홈페이지 가요. 학교 홈페이지 가서 이거 찾아봐. 아, 여기 이런 연구실이 있네. 그 다음 지가 해보지도 않아놓고 여기 나는 추후에 저는 아주 뭐 진학해서 어느 누구 대학교 무슨 연구실이 진학해서 대학원을 해서 뭐 세계적인 연구자 아니 하라고. 근데 그거는 진부한 거예요. 그런 것도 진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부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소서 샘플을 보는 순간 진부해지는 것 같아요. 자소서 샘플. 근데 그것도 안 보고 그걸 안 보고 나서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좋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친구가 성적이 좋지 않았어. 아니 몇 등? 3등급은 됐던 것 같은데. 하여간 중요한 게 제가 왜 그 친구를 기억하냐면 진짜 특이했어요. 너무 읽다가 지쳐져 있었는데 자기는 시작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자전거 타는 게 좋대요. 보통 그런 거 안 하거든. 자전거 타는 게 좋아서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찾아봤대요. 이런 자전거, 비싼 자전거부터 싼 자전거까지 그 다음에 자전거를 들어가는 재료를 지망했으니까 어떤 재료를 쓰는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탄소, 우리 자전거에서 가벼운 재료는 분명히 탄소 씁니다. 그죠? 그거 쓴다고 많은 게 아니라 어느 회사 제조에서는 탄소를 몇 프로 쓰고 타이타늄 비율을 어떻게 쓰고 몇백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에서는 강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뭘 쓰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서 시장 마켓은 어떻게 되고 자기는 나중에 자전거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원 그런 자전거 회사가 없지. 삼천리 자전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 말은 자기가 자전거 벤처를 창업하고 싶다는 거. 그런 내용으로 자기는 자전거가 너무 좋고 그래서 관련된 금속 지식을 그러니까 보통 보면 교수님들이 자소서에 써놓은 걸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물어봅니다. 왜? 한 단계만 들어가면 겉으로 공부하는 데는 다 티가 나요. 그죠? 그런데 그 친구는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운 결정구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은 BCC이기는 하지만 슬립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슬립 시스템이 뭔지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그걸 쓴다는 건 사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중에 그 친구가 질문을 했을 때도 대답을 잘 할 수 있고, 그죠? 좋은 인상, 완전히 좋은 인상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스스로 찾아야 돼요. 너 나주대학교 신소외과 왜 왔니? 엄마가 가라세요. 한 30%. 또 거기 가면 취직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서 40%. 그래요, 실제로 진짜.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것의 학문에 관심이 있고 우지가 있냐? 그거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 질문. 신소재 공학과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네. 신소재 공학과에서 같이 들어볼게요. 이 질문이 뭐냐면 신소재 공학과에 대해서 이번 질문 멋지네. 하여간 신소재 공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냐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때요?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는 아마 근대 문명이 발달되면서부터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소재공학, 옛날 이름으로 하면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생겼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 100년 된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렌트겐이 1895년에 엑스레이를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1895년에. 그때 렌트겐이 엑스레이를 발견할 때 어떻게 발견했냐면 음극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음극선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뭐냐면 어디에서 나온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텅스텐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어떤 판에다 놨더니 뭔가가 미지의 선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뭘 대니까 뭔가가 투영이 되더라 이거예요. 의료용으로 시작한 겁니다. 자기 손 댔을까요? 와이프 손을 댔을까요? 와이프 손을 댑니다. 그죠?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1895년에 와이프 손에 반지를 낀 사진을 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와이프를 자꾸 하면 안 되니까 뭘 하겠어요? 생체는 안 할 거고 재료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1914년에 막스 폰 라우에가 아까 알루미늄 포일 있죠? 그런 데다가 엑스레이를 쏴서 뭐가 나오겠어요? 결정 구조가 있으니까 희한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거 연구를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1915년에 브레그 부자 아빠 잘 만난 아들이 그죠? 둘 다 노벨상 받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측정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고체의 결정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1914년, 1915년 연속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100년 됐죠. 이제 제가 학교 갔을 때 100년이었으니까 이제 106년 됐네요. 그때부터 이제 재료를 결정 구조를 아니까 이 재료를 결정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해하고 재료를 어떻게 새로운 재료를 만들었을 때 분석하는 방법이 개발된 거니까 재료공학은 1910년대부터 태동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뭘 하느냐? 그래서 그 학문이 원칙적으로 유럽에서는 그런 학문을 처음에 물리학에서 다 했던 고체 물리라는 학문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게 미국에서 그죠? 미국에서 2차 대전이 이제 하면서 참전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군수 물자라든지 그런 거 재료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과학, 순수 과학이 아닌 물리학, 화학 이런 게 아니고 재료공학이라는 걸 미국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뭐 노스웨스턴이라든지 뭐 이런 미국 동쪽의 아이비 쪽에서 재료가 브라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듭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광복 후에 이제 데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나라를 부흥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 소재 산업 필요한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학과에 그때는 재료공학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금속공학과, 요업공학과가 세라믹공학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섬유공학과, 아마 고분자과가 아마 옛날 이름으로는 섬유공학과라고 보시면 돼. 당장 나라에 써야 되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학과 나눠서 학과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금속 산업이 세츄레이션 되고 어느 정도 기술적 완성도에 도달하고 반도체 산업이 뜨면서 전자공학이 되고 그러면은 요업이라는 이름이 이상하잖아. 도자기 만드는 게 요업이거든요. 그럼 반도체도 세라믹인데 그럼 얘를 어떻게 좀 포장할 수 있을까? 그럼 금속도 필요하긴 한데 그럼 뭉치자. 그렇게 해서 1990년대 초반에 금속공학과, 세라믹공학과, 섬유공학과, 아니면 고부조공학과 이런 것들 하나 뭉쳐서 매셋바람을 만들어서 재료공학과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이공계 기피 현상이 한때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이공계를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재료공학과가 더 피해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전자공학이나 화학과나 기계과에 비해 취직이 잘 안 된다.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재료공학 이름 하니까 너무 후지진 것 같다. 그때 몇몇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재료의 이름이 신소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소재공학과라고 하긴 하지만 영문으로는 똑같이 머티리얼 사이언스고요. 하는 일은 아까도 말했죠. 일단은 철강을 다루는 거는 모든 과 중에 그러니까 철강 순수하게 철강도 보면 철에 들어가는 공정을 하는 화학공학이 있을 수도 있고 철 제강의 제철소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자공학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순수하게 철을 만지고 철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건 재료공학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철강회사 취직이 가능하고 반도체 회사는 당연히 맨날 가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뭐 디스플레이 회사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취업은 되게 많이 있을 수 있긴 한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학부만 나와서는 조금 전공을 살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내 기계과 나왔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조그만 기계를 만들었어. 되게 재밌어. 그게 뭐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뭐 마이크로 로봇이야. 집안에 뭐 벌레를 잡아줘.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이번에 누가 그거 어느 회사에서 그거 만들었던데 그 벌레 좀 사와라고 사러 돈 마트에 던지러 가 사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신소재과에 비춰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에 아주대학 규학기 교수님이 세계에서 제일 튼튼한 철을 만들었대. 너 마트 가서 철을 320g만 사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 소비자 단계가 일반 분들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다음 제품을 만드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죠? 애매해요. 벤처 같은 게 개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는 벤처를 할 수가 있죠. 따지면 그죠? 신소재공학을 해서 난 벤처를 하겠다?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신소재공학이라는 전공을 살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진학적인 석사 이상의 그죠? 진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정말 내가 신소재공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많고 사랑을 하고 진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다음 단계 진학까지 염두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 답이고요. 두 번째 질문 제 기억해요. 질문은 맛소금으로 하면 안 되냐, 트러플 소금으로 하면 실험하면 안 되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안 되진 않습니다. 안 되진 않습니다. 만약 이거 근데 저걸 생각해야 돼요. 물에는 녹거든요. 상관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그마 알드리치에서 소금을 사서 하면은 직접 맛소금이랑 구분 안 돼요. 되게 가루져 있더라고요. 구분을 안 가는데 문제는 뭐 문제가 있냐면 이게 전자소재로 만약에 쓰일 거면 나중에 전기를 흘려야 되는데 반도체에서 그런 불순물이 있으면 다 디펙트라든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NaCl이 아닌 여타의 트러플 오일에 트러플 소금에 고유한 색깔을 내는 무슨 원소가 있어서 그게 반도체에 들어가면 쥐약이 된다. 그러면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죠? 그것 빼고는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는 가능하다. 실험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실험을 또 그래서 다시 한번 도중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질문은 뭐냐면 겨울에 그렇게 실험을 하다가 잘 됐었는데 여름에 실험이 안 됐어. 그럼 올겨울엔 다시 실험을 하실 건가요?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글루브 박스라는 게 있어요. 글루브 박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기 OLED 알죠? 지금 여기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OLED도 다 수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온 제품들 모두 다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 침투를 막는 봉지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는 게 뭐냐면 그럼 수분만 안 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글루브 박스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장갑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거 있죠. 우리 뭐 코로나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다 안에서 하면 상관없어요. 녹여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진행은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마감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세요? 아쉽지 않아요? 별로 안 마감해도 될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열띤 강연을 해주신 류학기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역시 교수님이시구나. 나중에 혹시나 뭐 홈페이지 찾아보면 메일 주소 있으니까요. 이것도 인연인데 그때 봤던 누구다 뭐 이런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